웃는 항로가 되고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조금은 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5.18 단체들이 소송한 소송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느라고 4.3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긴급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그 4.3에 대한 그 역사 왜곡이 원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얼른 나섰습니다. 그 문재인이 어저께 얘기하기를 그 4.3 사건은 국가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 폭력이다. 그 평화롭게 사는 제주도 주민들을 미군정하고 이승만 세력이 못살게 굴어가지고 거기에 제주도민이 참다 못해서 일어선 그 민중 항쟁이었는데 소위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발생한 항쟁이었는데 국가 권력이 그런 항쟁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국가 폭력이다. 미군정도 폭력이고 이승만도 폭력이고 더군다나 1948년 이게 4월 3일에 발생한 게 이제 3일부터 발생한 게 4.3 사건인데 1948년 8월 15일에는 이 국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인 10월 24일에 그 제주도 유격대 제2대 사령관, 첫 번째 사령관은 이제 그 김달삼이고 두 번째 사령관이 이제 이덕구인데 그 이덕구가 10월 24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행위가 그것이 어떻게 민중항쟁입니까? 예. 그리고 아니 대한민국의 국토가 여기 대한민국 전체를 놔두고 왜 그 미군정이 또 왜 이승만 그 세력이 제주도에만 가서 제주도 주민만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주민이 이제 항거를 했습니까? 이런 그 새빨간 거짓말을 이제 그 좌익들이 해왔는데 그 좌익들의 거짓말에 종지부를 콱 찍어준 것이 보증한다. 좌익들의 거짓말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는 도장을 콱 찍어준 게 어저께 문재인이 제주도에 가서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재인은 어저께 소위 역사 전쟁에 있어서 선전포고를 이제 한 셈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를 이제 한 셈입니다. 어저께 그 홍준표가 거기 또 갔는데, 제주도에 이제 갔는데, 그 홍준표는 이제 갔다 와가지고선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야, 4.3 역사는, 그거는 그 국가폭력의 역사가 아니라, 그거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 아니냐. 심지어는 빨갱이인 김대중이까지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4.3 사건은 그 공산당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 민중항쟁이라고 하느냐 이런 글을 썼어요. 그 홍준표가 오랜만에 4.3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좌익들이 김대중이가 언제 그랬냐? 그리고 오늘 그 서울신문을 보니까 그 오달란 기자인가 오달란 기자 달란 하면 여성 같기도 하고 그 기자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홍준표 말짱 거짓말한다. 자기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김대중이가 CNN에서 그런 말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근데 그 전에 CNN 공산당 김대중 인터뷰 이렇게 치면은
그 자료가 막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 없앴어. 응? 없지. 예, 없는데 제가 찾아냈어요. 우리 회원들이 찾아냈어요. 뭐냐 하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김대중 사이버 기념관이 있어. 김대중 사이버 기념관. 응? 거기 가면은 자료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이제 있는데 이제 엄청 길어요. 엄청 길은데 그 관계된 것만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자가 이제 질문이 CNN 기자 질문이 경제 위기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아시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번 경제 위기와 한반도의 북핵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자가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기자 질문이 한국과 미국 정부는 1948년 제주 4.3 사태에 대한 진상은 서로 언제 공개할 방침입니까? 그랬어요. 요거 있는 거 그대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여기 떠왔어요. 그 대통령이 이거 저희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 대통령 김대중이가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제주 문제가 국회에 청원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게 1998년 11월 23일 거예요. 98년 맨 위에 98년 11월 23일이에요. 예. 그 김대중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국회에 청원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과거의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또 질문하기를 북한이 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는 식량 원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김대중이가 정치 문제와는 구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김대중 그 사이버 기념관에 가보세요. 그 김달란 기자인가 오달란 기자인가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이 같은 내용들이 여기 보면은 위키디피아 여기에도 이제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커뮤니스트 레드 리벨리언 그래서 커뮤니스트 레드 리벨리언 김대중이가 얘기하기를 커뮤니스트 레드 공산주의가 이끈 리벨리언 폭동이다. 또 여기 에브리 이게 뭐야? 에브리피디아 여기에도 또 똑같은 얘기 있어요. 김대중이가 말하기를 공산주의자가 이끈 폭동이다. 그래서 이거를 좌익들이 자꾸 이런 걸 저한테 마이너스 되는 걸 다 지워요. 이거를 이 포탈들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폭동이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는 그 제주도 반란 사건을 이거 폭동이다. 정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 반란 사건 아니냐. 그 반란 사건이 폭동이다. 반란 사건을 진압을 했는데,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그 진압한 정부군이 폭력배다 이거예요. 국가가 기른 폭력배다. 국가 폭력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빨갱이들은 모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그 반란 사건을
이거를 전부 국가가 이거 진압을 했는데 그걸 전부 국가를 폭도라고 그러는 거야. 폭도. 국가폭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부산 동의대 사건, 이게 이제 아주 여러분들한테 아주 이게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이 이 어떻게 해서 역사를 왜곡시키는가 하는 거 동의대 사태를 보면은 알아요. 동의대 사태를 보면 이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 이렇구나. 이래서 제가 동의대 사태 거를 이제 뽑아왔어요. 동의대 사태하고 문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문재인이나 동의대 사태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어요. 어저께 제주도에 가서 한 것처럼 동의대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요. 동의대 사건은 그 노태우 정권인 1989년에 이제 일어난 건데, 여기 그 오마이뉴스가 2009년 9월 11일에 동의대 사건을 재조명한다고 문재인을 인터뷰했어요. 그 문재인을 인터뷰했는데 문재인을 왜 인터뷰했느냐? 그때도 1998년 당시에 학생들을 경찰을 신라로 태워 죽인 학생들, 그 학생들을 변호했어요. 그 학생들을 변호했어요. 그때 여기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 오마이뉴스 기사가 이제 그대로입니다. 동의대 사건 때 학생들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는 지난 5일, 3월 5일, 2009년 3월 5일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변호사는 당시 사고 현장에 진입한 전경들 중에 화염병을 집어 던진 대학생 유모모 씨의 친구도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그 죽은 경찰의 친구가 이 화염병을 던진 사람이다 이게요. 화염병을 던진 학생의 친구가 경찰로 죽었다. 전경으로 죽었다. 그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서로 친구인데, 서로 친구인데 이게 이렇게 갈라져서 한 사람은 던지고 한 사람은 죽고 이제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분만 다를 뿐이지 학생하고 전경하고 모두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이다. 언뜻 가해자와 피해자로 비춰질지 몰라도 권위주의 시대의 폭압 속에서 똑같이 희생을 치렀다고 회고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이게 이제 노태우 시절에, 노태우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이제 그랬다 이게요. 문 변호사는 학생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이 진압 수칙만 잘 지켰더라도 끔찍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날 진상이요. 만날 진상. 만날 진상규명이에요. 5.18 진상규명, 4.3 진상규명, 동의대 진상규명. 예? 문재인의 그 동의대 사건을 보는 문재인의 시각, 문재인이 그걸 또 맡았잖아요. 사건을 또 학생들을 변호했잖아요. 동아일보가 2013년 4월 달에 쓴 거예요. 동아일보 기사. 그러면은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시위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학교 도서관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을 하던 경찰 및 전경 7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3명은 불에 타 숨지고 4명은 불길을 피해 창틀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학생 130여 명은 경찰관 5명을 납치해 학교 도서관 7층에 감금하고 연행된 학생 9명과 교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을 던지고 석유를 뿌렸다. 이 사건으로 학생 77명이 구속돼 30명이 특수공무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47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 민보상법이에요. 민보상법. 이거 참 나쁜 법이에요. 민보상법에 따라 만들어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2년 4월 동의대 사건 시위대 46명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한 거예요. 2002년 4월에 김대중 정권 때 인정하고 1인당 평균 2,500만 원, 최고 6억 원, 최고 악질에게 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희생당한 경찰관의 희생은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관의 희생은 인정되지 않았대. 이거 빨갱이지. 경찰은 연금 1,480만 원 내서 3,190만 원과 국민성금을 받는데 그쳤다. 여기서 왜 이게 이 6억 원 받은 사람이 제일 악질적인 사람인데 학생인데 이 사람에게 왜 6억 원을 줬느냐? 그 논리를 이제 알아봤더니 그 군사정권은 이거는 타도해야 할 반민주 정권이다.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이다. 거기에서 그때의 경찰은 군사정권이 기른 개다. 군사정권이 기른 폭력배다. 그런 군사정권이 기른 폭력배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민주화 영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문재인이 왜 제주도에 가서 그런 말을 국가폭력이라고 한 것을 폭도를 진압한 반란을 진압한 그 국가의 군을 왜 폭력배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좌익화됐습니다. 예. 세상이 뒤집혔어요. 자, 이게 좌익 세력의 역사 왜곡이에요. 옛날에는요, 이 미국하고 이승만 정부 때는 그때는 이 국가가 빨갱이를 잡았기 때문에 국가가 곧 우익이었어요. 우익. 국가를 이렇게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폭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좌익인 거예요. 이런 좌익들은 옛날 소련이 영토에 대해서 상당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이 원자탄 세례를 그 8월 9일 날 1945년 8월 9일 날 맞았는데 8월 12일 날 일본에 대고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북한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8월 24일 날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서부터 남한까지 먹으려고 그 남한에 이제 많은 그 게릴라들을 침투시켜가지고 폭동 전문가들을 간첩으로 침투시켜가지고 이 남한에 많은 폭동을 이제 유발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빨갱이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양성을 하느냐? 그게 바로 왜곡된 역사를 통해서 양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후에 소련의 영향력에 의해서 한국에는 많은 빨갱이 역사학자들이 양성이 된 거예요. 뭐 학자는 학자예요. 그냥 역사 쓰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들었는데 우익에서는 그런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빨갱이들은 수많은 지금까지 역사를 다 왜곡시켜가지고 그 역사를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빨갱이 수가 늘어난 반면에 우익들은 그걸 안 했다 이게요. 지금 더군다나 그 김대중 이 전두환 노태우 이후에 그 우익에서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좌익은 역사를 아주 끈질게 써요. 그래가지고 그 좌익들이 쓴 역사책이 전부 지하에서 다니고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전부 하는데 읽을 거리는 좌익들이 쓴 역사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러면 안 됩니다. 좀 역사 공부 좀 합시다 하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잠을 잤어요. 지금 이제 애국자라고 나선 사람들이 잠을 잤다 그래요.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탄핵 관련돼 가지고 야 큰일 났다 뭐 나라 뺏기겠다 촛불 돼 가지고 야 이게 촛불한테 나라 뺏기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부 일어서 가지고 이제 그 시내로 광화문 거리로 나오기는 했는데 태극기만 들었지 역사 공부를 안 한다고 해요. 역사 공부를 해서 어린 사람들한테 우리도 많이 퍼줘야 우리 세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안 해. 그냥 태극기 들고 그럼 그날이고 뭐 태극기 드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에 태극기를 두는 인력이 늘어나느냐 인구가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대로다 이거예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 빨갱이들은 우리가 그러면 이 태극기 드는 우리 세력을 넓히려고 하면은 역사를 읽혀야 돼요. 근데 우익에서 역사를 쓰는 사람들 얼마 없어요. 5손가락도 안 돼요. 근데 그 쓴 역사책들이 좀 어려워. 딱딱해. 좌익들은 거짓말로 쓰려니까 아주 청산유수적이고 쏙쏙 들어가게 쓰는데 우익들은 진실만 가지고 쓰려고 그러니까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읽어. 예. 그래서 이게 좌익들이 역사를 왜곡했는데 이 1946년 9월에 1945년 그러니까 그 해방된 지 1년 만인 9월에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일어났어요. 아주 경제가 꽝꽝 얼어붙었어. 한 달 동안 파업을 했으니 오죽했겠어요. 총파업을 했어요. 이거 잡고 봐니까 빨갱이야. 또 그 10월 1일 그것이 끝나자마자 10월 1일 이제 대구에서 대구 이제 이 병원에 대구 병원에 영안실에 있는 시체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시체들 또 경찰들이 죽인 거다 뭐 이렇게 가지고 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건 45일 동안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삼남 지방에 그 아주 학살이에요. 대학살이에요. 목을 비어서 이제 대추나무에 처마 밑에 매달고 대추나무에 걸고 각을 떠서 대추나무에 걸고 뭐 이 짓들을 한 거예요. 경찰 가족들 공무원 가족들을. 이게 10월 폭동이에요. 그런데 이 빨갱이들이 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를 전부 민주화 운동으로 바꾼 거예요. 9월 총파업도 이것도 민주화 운동이고 10월 폭동도 이것도 민주화 운동이다. 미 제국주의의 미 군정의 탄압에 못 이겨서 일어난 정당한 항거다. 제주 4.3처럼 이거 두 개가 다 1946년인데 근데 이렇게 바꿨는데 1995년도 5월 달에 중앙일보에서 스티코프 비망록을 발표를 했어요. 스티코프 비망록. 북한을 점령한 사령관 스티코프 장군의 비망록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9월 총파업하고 10월 폭동은 소련이 지령에 의해서 했다. 9월 폭동하는 데는 그때 당시에 일본 돈 200만 행을 지원을 했고 10월 폭동을 하는 데는 일화로 300만 행을 했다 하는 것이 비망록에 나와. 그러니까 이제는 9월 폭동, 10월 폭동, 총파업, 9월 총파업, 10월 폭동 이거 이제 인민봉기라고 잘 안 해요. 스티코프 비망록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48년도에 일어난 이제 제주 4.3 사건을 이거를 또 민주화 운동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5.18 특별법이, 아니, 4.3 특별법이 2000년에 김대중 시대에 이제 만들어져 제정이 됐는데, 요새 그 5.18 특별법을 개정허제, 그 개정안이 국회, 4.3 특별법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그 발의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4.3에 대해서, 4.3에 대해서 정부가 쓴 정부 보고서 내용 그대로 그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야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은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공산화도 이런 공산화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 지금 그렇게 지금 발의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5.18 하면은 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김달삼인데, 김달삼은 이제 뭐, 응? 4.3 사건에 이제 그 유격대 대장이, 한라산 유격대 대장 350명을 쥐한 유격대, 350명만 쥐한 게 아니에요. 그 350명이 있으면은 불악에는요, 그걸 지원하는 세력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때 제주도 인구가 28만이에요. 28명인데 그 제주도는 그때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전부 결혼들을 해요. 그러니까 성이 몇 개 안 돼. 뭐 성이 부시 몇 개 안 돼. 예. 그 자기들끼리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다 하니까는 뭐 한 사람만 빨갱이 되면 그 집안은 다 빨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때 당시 85% 정도가 전부 빨갱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공산당은 그 영토 욕심이 많아가지고 1919년에 이제 콤민테른 이제 국제공산당을 이제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전 세계의 노동자 농민은 전부 단결해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이제 1925년에 24년에 이제 이 안동에 사는 이 김재봉이라고 하는 놈이 공업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놈이 아주 노무현이가 그 사람한테 최고 훈장을 줬어요. 노무현이가 최고 높은 훈장을 줬어요. 그 놈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1924년에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콤민테른 지령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25년에 조선공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한의 공산당이 이제 뿌리를 이제 뿌리기 시작하고 이제 제주도 4.3 사건은 그 공산화의 일환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이 빨갱이들이 전부 역사를 왜곡해요. 옛날에 이승만 때 써진 역사를 전부 왜곡했어요. 왜곡했는데 최근에 한 2010년인가? 예, 그때쯤 이제 그 제2대 사령관은 이덕구가 이제 사살이 됐는데 그 이덕구를 따라다니던 그 양생돌이라고 하는 그 기록관이 있어, 기록관. 상황일지 기록관. 그 기록관 그 양생돌이 죽었는데 그 주머니에서 이 조그만 수첩이 나왔는데 그 수첩의 이름이 뭐냐면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하고 날짜별로 아주 상세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조작을 못해. 이게 나오니까 또 쑥 들어간 거야. 아까 스티코프 비망록이 나오니까 9월 총파업하고 이제 10월 폭동이 쑥 들어갔듯이 이제 제주도 4.3 사건에 그 하나 이제 움직인 거 그거는 조작을 이제 못해. 조작을 했다가 못해. 이제 다 졌어. 못했는데 뭐를 이제 가지고 조작을 했느냐. 이제 조작할 게 없으니까. 이게 1991년에 북한의 사회과학 출판사가 역사과학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박설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 박설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존재하지도 않은 김익렬 유고가 나왔다 이거야. 김익렬 유고 있지도 않아요. 이 유고가 나왔다고 이제 그걸 해서 제주도 기념관에는 갖다 놨어요. 만년필하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4월 48년 4월 24일이야. 4월 28일. 그러면 4.3에서부터 25일 지난 게 4월 28일이라니. 4월 28일 김익렬이하고 김달삼이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어서 다 평화롭게 살기로 합의가 됐는데 미 군정이 그 협정을 어기고 다시 그 항쟁군을 김달삼이 이끄는 항쟁군을 공격을 했다 이거. 그래서 평화협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렬은 이 사람 그 옛날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3대 대포가 있는데 그 대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단장을 할 때 이때 당시는 중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단장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니까 얘네들 그 불뜨듯하게 자느냐, 그러니까는 애들 뭐 문제 없습니다. 성냥 알을 튀겼더니 장작이 됐습니다. 또 메르치를 이게 뻥튀기에다가 속에다 넣고 튀겼더니 전부 이 북어가 돼가지고 아주 실컷 먹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뻥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대포예요, 김대포예요, 김익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북한에서 영웅으로 만드니까 2003년에 정부 보고서라고 썼는데 그 정부 보고서를 누가 썼느냐 하면은 노무현하고 지금 서울시장 하는 박원순이하고 이제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 준비해가지고 이제 4.3 보고서를, 제주 4.3 보고서를 2003년에 내놨는데, 그게 전부 엉터리예요. 400몇 쪽인데 그게 전부 엉터리예요. 그게 전부 이걸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4.3 보고서도 정부 보고서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제주 4.3, 저도 이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자료가 원체 부족하니까, 그 4.3 사건의 성격, 이것이 무슨 폭동이냐, 반란이냐, 아니면 민중항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4.3 보고서에서 타치 안 하겠다. 단지 이 4.3 보고서는 4.3 진상조사는 뭘 했느냐 하면은 누가 얼마만큼 억울하게 당했느냐. 그래서 억울한 사람 14,003명을 이렇게 그것도 거기에 진짜가 얼마고 가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4,003명이 있는 거. 그거 중에 일부 이제 뻥튀기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400페이지를 채운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 보고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제주도 도민이,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들은 여기 이 책이 1982년도에, 북한 조선 출판사, 조선노동당 출판사, 조국 통일사, 북한의 조국 통일사의 이름으로 이제 낸 책인데, 이 책이 이래요. 이 책이. 그러니까 해방 이후 김대중 고향인 전라도 하이도에서 일어난 농민 폭동, 화순 탄광 폭동, 여기에서부터 그 1980년 5.18 사건까지 이 책에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대한민국 역사, 이것만 보면 다 빤히 보여요. 공갈친 거. 그것만 빼놓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4.3 사건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데, 초장에 4.3 사건이 이제 들어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증언 내용이, 이 사람들이 쓴 증언 내용 비슷하게 각색을 한 거예요. 비슷하게 각색을 한 거예요. 이 윤곽대로 찾아가서 거기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게 역사를 왜곡을 해도 이거 참 치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2012년인가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썼는데 2년 동안 준비해서 썼어요. 이 책을 쓰는 기간이 언제였느냐 하면 제가 5.18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썼어요. 그때 이렇게 두껍게 막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 이런 북한에서 이런 책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하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역사가 이 둘에 의해서 왜곡이 됐구나. 정부 보고서라는 게 이 두 개의 밑받침을 두고 토를 잡아가지고 이거 왜곡을 했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 4.3 역사책을 무려 2년에 걸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4.3 역사책을 쓰는 사람들이 우익에서도 몇 사람들 있어요. 있는데 오래됐고 이제는 안 써요.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 4.3 역사책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이제 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제주도 사건 제주도에 국한해서만 썼어요.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 좌익 역사상에서 4.3 역사가 어느 좌표에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재미가 덜해. 그 책은 여튼 무슨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재미있어야 돼요. 빨갱이들은 이제 가짜로 쓰기 때문에 이제 재미있게 쓰는데 우익들은 팩트로만 쓰기 때문에 재미없게 써요. 근데 이제 저는 팩트만 가지고 썼는데도 좀 재미있게 썼어요. 이 책이 소설보다 더 재밌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광화문에 나가 태극기만 들고 나갔다가 오면은 이게 우익의 세력이 불어나느냐 그거예요. 이 역사를 알아야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좌익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시키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익 세력이 불어나죠. 이 역사가 이게 사람의 머리는요. 저 사람이 내 편이냐 너 편이냐 하는 거는 머리에 뭘 먼저 집어넣는 사람이 인자예요. 저 사람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는 사람이 인자예요. 일단 딴 게 들어갔는데 그거를 지워버리고 이걸 집어넣으려면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이제 그 표지가 아주 저는 이 표지를 아주 표지 디자인이 아주 좋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경찰관 하나가 말을 타고 있어요. 그죠? 말을 타고 있어요. 말을 타고 있는데 이 경찰관이 그 5.18의 상징이에요. 4.3의 상징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임영관 순경이에요. 임영관 순경.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은 1948년 그냥 4월 3일 날 이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전인 한 달 전인 3월 1일 날에서부터 얘네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시위를 일으켰어요. 4월 3일 날 이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는데 빨갱이가 뾰족한 대나무 작대기로 말에 항문을 찔렀어요. 항문을 찌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공중공중 뛰어가지고 그 말 발국에 어린애 하나가 이제 다쳤어요.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 부상을 입혔다고 난리 치면서 이제 그 시체도 아닌데 시체 장사하는 식으로 이제 또 난리를 피운 거예요. 경찰은 저건 없애버려야 된다고. 경찰 없애자고. 그래서 이제 4.3 폭동이 사실은 3월 1일부터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 4.3의 그 역사의 그 뿌리를 보면은 그 스티코프 비명록이 있듯이 소련이 8월 24일 날 북한의 영토 욕심 때문에 이제 진주하면서부터 이제 그 전문 시위꾼들을 내보내고 전문 폭독꾼들을 내보내고 돈을 대주고 이제 한국에 이제 그 남로당을 이제 양성을 하고 이런 데에서 그 일환으로 이제 제주 4.3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오원을 보면은 이제 그 소련이 북한 진주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폭동이 이제 발생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는, 모든 역사,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한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진보 세력과, 남한의 진보 세력과, 미제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수 반동과의 투쟁이다. 투쟁의 역사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남한의 진보 세력과 남한의 보수 반동과의 싸움이 남한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참 꼭 읽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애를 써서 이걸 썼지만은 이 책이 4.3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5.18 책을 읽으면은 이제 1980년대의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5.18이 그거 5.18 5월 17일에서 27일까지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는 사건이야. 왜? 지금까지도 5.18을 왜곡시켜가지고 좌익들을 자꾸 풀리고 우익에 점점 공격당하고. 그 5.18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예요. 근데 이거는 해방 공간에서 어떻게 그 좌익들이 번성을 해와가지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해 왔는가. 이 책을 보면 환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거 제가 읽어도 재미있어요.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책 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읽으세요. 저는 그 애를 써서 이걸 했는데, 이거 하나 읽지 않으면서 그런 게으름 가지고,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구합니까? 태극기 왜 듭니까? 대한민국 구하려고 드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만 들어가지고 구해집니까? 읽어야지요. 예. 오늘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내일 하려고 하던 것을 오늘 서둘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